걸어서는 더 나아갈 곳이 없는 땅, 야트막한 산이 들판을 감싸고 산허리 한 굽이만 넘어도 너른 들이 펼쳐지는 금수강산의 땅끝에도 변함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개펄과 끝없이 펼쳐진 황토밭, 육지 곡간, 바다 곡간이라 불릴 만큼 풍성한 자연이 늘 함께했던 곳.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넉넉한 삶은 오늘도 계절처럼 이어집니다. 땅끝이란 이름 속에 지난 삶을 품고 새로운 시작의 땅으로 거듭나는 이곳은 해남입니다.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땅끝 해남이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해남은 한반도의 남쪽 끝입니다. 육당 최남선은 해남에서 서울까지가 천리, 서울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가 이천리라 해서 우리나라를 삼천리라 불렀는데요.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삼천리를 따질 때 남쪽 기점이 되는 곳이 이곳 해남입니다. 해남을 흔히들 땅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해남에 와서 보니까 땅끝이 아니라 한반도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앞엔 온통 바다뿐인 풍경. 하지만 땅끝 해남에서도 진짜 땅끝은 바로 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전망대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땅끝이다, 땅끝. 백두대간의 기가 하나로 모여 대륙으로 뻗어나간다는 희망의 터. 바다를 향해 걷다 보면 끝이지만 대륙을 향해 걸을 땐 시작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일 텐데요. 특히 해남 바닷길은 과거 중국과 일본, 한반도를 이어주던 문화가 오고 갔던 이동로였고 지금처럼 육로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새로운 문물을 처음 받아들이던 통로였습니다. 동쪽으로 강진, 북쪽으로 영암, 목포와 접하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완도, 진도, 신안과 접해 있는 해남. 매서운 겨울 추위를 이기고 봄을 맞은 들판이 수확을 앞둔 마늘로 가득합니다. 바다와 마늘밭이 마주보고 있는 이곳은 중리마을입니다. 이 마을 앞바다는 하루에 2번씩 마을 앞 섬까지 길을 냅니다. 조수간만에 차가 가져온 자연의 신비입니다. 봄이면 물때를 기다리느라 마을 앞이 늘 북적입니다. 한참 제철인 낙지와 바지락 때문입니다. 거짓처럼 길이 나자 분주히 바닷가로 나선 주민들. 물이 빠지니 아득하게 멀어 보이던 마을 앞 대섬이 걸어서도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농사는 가을이 수확철이지만 바닷가에선 지금이 수확철입니다. 질 좋은 참바지락과 새발낙지가 지천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내주는 고마운 선물 중 하나는 주민들 살림을 넉넉하게 해준 바로 석화입니다. 이 바지락 해서 이거 다 발려놓으신 거예요? 네. 아니네. 석화 이거는 석화 캐시네. 30여 년 경력에 석화가 금세 수북해집니다. 타지에서 시집와서 고추 당초보다 맵다는 시집살이를 견디는 동안 갯벌이 돈을 벌게 해주고 마음까지 달래줬다는 84살 김기진 할머니. 옛날에 70살이 어느없지 고생 많이 했지. 몰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들이. 150에 돌아가셨어. 네? 시어머니 150에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대단하시다. 105세. 아, 105세. 그렇지. 105도 굉장하다. 그러면 시어머니 105 되실 때까지 시집살이 하신 거예요? 그럴 땐 누가 시집살이 한다. 고된 세월도 지나고 보니 바닷물처럼 참 멀리도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장님 거기 낙지 잡으시는 거예요? 있어요, 낙지? 구경하실래요? 예. 이게 지금 낙지 구멍. 이쪽은 낙지가 숨 쉬는 데. 숨 쉬는데. 숨 쉬는 데는 낙지가 구멍으로 들어가서 뻘을 보니까 뻘 색깔이 틀려요. 물 때마다 틀려요. 이 살에 틀리고 이 다음 살에 또 틀리고. 이게 이제 뻘에서 잡은 거하고 또 이 돌밭에 잡은 거하고 또 틀리고. 걸쭉한 갯벌 속에 몸을 숨긴 낙지. 나와줘라. 쫄깃하면서도 맛 좋은 해남 펄낙지는 연하면서도 고소한 맛 때문에 봄철 숭어와 함께 귀한 대접을 받는 이 지역 명물인데요. 뻘낙자는 색깔이 흰색을 많이 띠고 돌낙자는 이제 이런 뻘 없는 돌밭에서 나는 것은 색깔이 빨가요. 그리고 뻘낙자는 엄청 부드럽죠. 먹어보면 중국산이나 그런 낙자들은 입에 넣고 씹어보면은 그 고무 씹은 기분이랄까 그런 거 있죠. 여기 낙자는 우리부랑 낙자 같은 경우는 뻘이 좋아서 아무리 커도 부드러워요. 한나절만 고생해도 싱싱한 먹을거리를 한껏 내주는 고마운 바다는 해남 사람들에게 삶을 잊게 해준 고마운 터전입니다. 갯벌과 바다에서 풍성한 먹을거리들이 잡히면 사람들은 장으로 모여듭니다. 새벽 5시면 문을 여는 남창 5일장. 손수 잡은 싱싱한 해산물이 시장에 한가득 펼쳐집니다. 예로부터 어물전 생선과 갯벌에서 나는 갯것들이 물 좋기로 유명했던 남창장. 인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한 짐씩 이고 들고 와 장바닥에 내려놓은 생선들이 싱싱한데요. 남창장 생선이 유독 싱싱한 이유는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바닷물 때문입니다. 물이 바로 바다에서 얼렁게 그렇게 좋아. 그런 게 이런 거 다 이렇게 살릴 수 있지. 겨울부터 봄까지 제철을 맞은 펄낙지도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손님이나 상인이나 이웃 같은 사이라 흥정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10분에 기세 하나 나와라. 이 살아서 한번 잡으러 나가줄게요. 잡아봐라 얼른. 얼른 잡아봐. 그렇게 연고 만나. 마늘아치 잡으러 하죠. 젓갈을 담그면 밥도둑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는 화랑개. 알이 꽉 찬 이 화랑개는 송정의 할머니가 직접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노랑이 아주 굵은 놈 더 차고 5시간 잡은다고 이거 하니까 잡으면
그놈 5시간 잡았어. 허리 아파. 여기 참 니 허리가 아파. 그렇게 한나 잡고 섰고 한나 잡고 섰고 그래. 아픈 남편 대신 생선과 바지락을 팔아 팔남매를 키웠다는 김엽 할머니. 수십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장에 나왔다는 할머니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바지락을 이고 또 장에 나왔습니다. 손이 오그라지고 그랬지. 간절히 손이 다 오그라지고. 이것이 포창장이다, 포창장. 장사 많이 했다는 포창장. 표시. 고되지만 정직하고 부끄럼 없이 살아온 바닷가 사람들의 삶.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던 삶의 흔적을 품고 장터는 오늘도 북적입니다. 해남의 봄은 소리로 찾아옵니다. 잘 여문 밀들이 파르르하니 흔들리는 밀밭에선 가슴을 설레는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들녘을 노랗게 물들인 유채꽃밭은 화답하듯 화사한 꽃잎을 펼쳐놓습니다. 봄에만 맛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풍경은 겨울 추위를 견뎌낸 자연이 내준 경이로운 선물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유채꽃밭은 봄을 맞은 해남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엄마, 이 두꺼비라고 해봐. 엄마, 내가 흥부야. 딱 한철만 볼 수 있는 광경을 보기 위해 일부러 이곳을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향기도 좋고 애들하고 또 허수아비 있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을 정도 좋은 것 같아요. 해남읍 연동리 일대에 자리 잡은 유채꽃밭. 고즈넉한 유채꽃밭을 거닐다 보니 빠르게만 흘러가던 시간도 이곳에서는 잠시 느리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은 마을이네. 유채꽃밭을 지나면 15세기에 지어진 무려 500여 년 역사를 가진 집, 해남 윤씨 집안이 대대로 살아왔다는 종택 노구단을 만납니다. 이 집 이름이 노구당이라고 하는데요. 푸를 옥자에 비우자, 초록비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예쁘죠? 근데 이름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돌담길을 걸으니까 이 집이 살아온 세월이 느껴지는 게 단아한 풍경이 이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여기 은행나무가 굉장히 큰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은행나무는요, 지금 현재 5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를 맨 처음에 자리를 잡으신 오초원 윤효정 선생이 자기 아들들이 진사시에 합격을 하니까 심은 나무거든요.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은행나무. 수많은 계절을 견디며 단단하게 자리 잡은 이 은행나무처럼 해남 윤씨 집안은 이 노구단 종택에서 무려 50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조선시대 시조문학의 대가로 불린 고산 윤선도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500여 년을 이어온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집. 이 집에는 가문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가풍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양반가에선 체면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던 이중 차양을 만든 것입니다. 해남윤씨 집안에서는 이렇게 이중 체양을 딱 해놔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실용을 중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아니 이 이중차양 하면 뭐 어떤 게 이점이 있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햇볕을 또 가려주고요. 겨울 같을 때는 늦게까지 추울 때, 해를 막아주는구나. 그러죠.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도 비바람을 막아가지고. 부엌 천장을 뚫고 일종의 환기구인 까치지붕을 만든 것도 특징입니다. 아녀자들이 일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한 세심한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 지방 집 대부분이 일자형인 것에 비해 미음자 형태로 지어진 것도 큰 특징입니다. 이 집이 여느 호남 양반가 집과 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효정 임금이 고산 선생님한테 수원에다 지어준 집입니다. 근데 고산 선생님이 먼 훗날 자손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이 수원에 있는 집을 뜯어가지고 백길러서 여기까지 가져왔던 집입니다. 미음자 집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것이 당대의 문학가들이 모이던 장소이자 고산 윤손도가 기거했다는 사랑채 노구당입니다. 당대의 명필 옥동 이서가 쓴 노구당이란 현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옥동 이서는 집에서 들리는 뒷산 비자나무 숲소리가 빗소리 같다 해서 노구당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비자나무 열매로 만든 것이 비자강정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해충약, 구충제 역할을 해줬던 것이 이 비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진 비자 강정이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해남윤씨 종갓집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차와 함께 드실 수 있는 게 이 비자 강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음식이죠. 되게 귀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요.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비자강정. 비자강정의 재료가 되는 비자나무 열매는 노구당을 감싸 안은 뒷산에서 얻습니다. 500여 년 전 뒷산에 바위가 보이면 마을이 가난해진다 해서 윤씨 가문이 심기 시작했다는 비자나무. 뒷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비자나무인 거죠? 예, 이게 맞습니다. 비자나무고요. 굉장히 멋있다. 네, 이거는 보통 지금 50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500년. 자손의 번창을 의미하듯 열매가 많으면서도 사시사철 잎이 지지 않는다는 비자나무. 그 덕에 바람이 불면 계절을 가리지 않고 특별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 이렇게 바람이 싹 부는데요. 이 바람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려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노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소리 한번 눈 감고 들어보실래요?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곧 비가 오는 것 같죠? 초록비가 내리는 듯한 아름다운 소리. 노구라는 이름의 의미가 저절로 느껴집니다. 지금 주변이 온통 다 초록색인데요. 저쪽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가봐야겠어요. 뭐 하시는 거지? 사방이 푸른 봄일 때만 먹을 수 있는 해남의 명물. 들판을 가득 메운 연초록 잎들은 제철을 맞은 해남 특산물 세발나물입니다. 한참 제철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마을 사람들. 연륜이 담긴 나물 베는 솜씨가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잎이 둥글고 가는 세발나물은 갯벌에서 자란다고 해 갯나물로도 불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 캐고 계시는 거예요? 캐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나물 비가 있어요. 나물? 네. 세발나물이요. 세발나물? 왜 세발나물이에요? 이 발이 이렇게 세 발이어서? 발이 이렇게 세발처럼 생겼다 해서 좀 가늘잖아요, 이게. 저도 잠시 바쁜 일손을 거들어 봤는데요. 발 끼워, 발. 양. 재빈이가 어딘지 가보를 하면 돼. 그래갖고 코 걸려. 이게 편하구나.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무릎이 급내게 이것이 힘이 가요. 의자가 있어야 돼요. 세발 딱 잡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보기엔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니 나물 베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 이것이 밑에만큼 피면은 나쁘죠. 네. 안 되니까 우게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게만큼. 위에만. 아, 그렇겠다. 위에 거를 싹싹. 그냥 두어도 잘 자란다는 세발나물은 미네랄과 칼슘 때문에 건강에도 그만입니다. 이거 한번 드셔볼래요? 네. 그냥 먹어도 돼요? 예. 아, 무공해? 무공해요. 맛이 어때요? 이게 근데 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짜죠. 이게 왜 짜요? 이것이 감기 있는데 뻘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아, 뻘에서만 자라는 나물이구나, 이게. 이 흙이 염분이 많이 섞여 있어요. 바다의 그 염분이. 아, 그럼 이 밑에가 갯벌이에요? 갯벌인데 이제 논을 배강해갖고 논을 만들었어요. 지금이 거의 끝날 때면 겨울에 나오나요? 이제 10월, 올 10월부터. 10월부터.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듬해 5월까지 갯벌에서 지가 이걸 다 염분 이런 거 좋은 걸 먹고 자라는 거구나. 되게 기특한 나물이네. 효도도 하고. 네? 효도도 하고. 네. 변비 있는 사람이 칼슘 많고 혈당증 좋고. 아, 칼슘 많고. 근데 이제 맛있다. 네, 맛있어요. 고향은 달라도 수십 년을 함께 작업하다 보니 이제는 가족이 됐다는 마을 사람들. 내가 처음에 결혼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딱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빠친 게 들어가더라고. 뻗치다. 뻗친 게 들어가거라 뭐야? 그러니까 뻗치다고 뻗치니까 들어가더라 하는데 뻗치다 소리가 뭔 소린 거야? 뭔 소린 거고 멍해갖고 눈만 까맣까맣으니까 우리 신랑이 하니까 힘드니까 들어가라 간 거. 아, 근데 영광인데 영광에서 여긴데도 그렇게 사투리가 차이가 나서요? 이쪽에는 사투리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쪽 바닷가 쪽이 같은 말이야 더 심해요. 아. 그래서 처음에 나도 못 알아들어. 참을 수가 없도록. 봄볕은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은 딸 내보낸다고 했던가요? 봄볕이 따가울 만도 하건만 함께 일하니 힘든 건 반이 되고 기쁨은 2배가 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세발나물은 인기가 워낙 좋아서 봄이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새참도 밭에서 해결합니다. 계속은 고춧가루. 거니까 많이 좀 넣어야 돼. 반찬은 물론 갓 베어온 세발나물 무침입니다. 세발나물은 염분을 품고 있어
간을 하지 않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된장 냄새가 확 나면서 그 나물 아삭아삭한 맛도 살아있고. 네. 삶았는 데는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하죠? 자체에서 그렇게 난 것 같아요. 티초도 아삭아삭하고 생으로도 먹어도 아삭아삭한 거지. 먹어보면은 똑같은 맛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초도 막 이렇게 길잖아요. 일 끝났으면 얼른 세차 먹읍시다. 저들 때는 이렇게 짧고. 뭐 갖고 오시는 거예요? 고구마요. 고구마. 와, 맛있겠다. 아유, 여기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봐요. 예, 해남 황토 고구마가 유명하잖아요. 황토 고구마. 아. 색깔 노랗죠. 어머, 어머. 고구마가 색깔이 아니 어쩜 이렇게 황금색이. 고구마도 해남 황토 땅하고 아. 이 고구마가 황토 땅에서 자란 맛있구나. 예. 잘 익은 황토 고구마에 묵은 김치와 새발나무를 얹어 먹는 새참. 한나절을 부지런히 일한 다음이라 그런지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수북하던 고구마가 어느새 비어버립니다. 해남 최고의 특산품으로 손꼽히는 고구마. 고구마가 자라는 곳은 바로 붉은 황토밭입니다. 봄 기운 가득한 해남 땅을 돌아보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너른 황토밭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뭘 심으시는 거예요? 고구마 줍니다. 고구마요? 아. 감자가 그렇게 한국에서 감자는 맛있대요. 다른 감자보다 다른 땅 감자보다 해남 감자라 하면 진짜로 알아주고 맛있어요. 이 감자예요? 고구마 아니에요? 우리들은 잘 옛날 말로 고구마인데 네. 저 고구마라 하면 잘 못 알아먹고 진감자라 해요. 진감자, 네. 고구마를 진감자라 그러세요? 네, 네. 그럼 감자는 뭐라 그러세요? 북감자라 가죠. 북감자. 아. 땅이 워낙 기름지다 보니 해남 고구마는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수확을 위해 고구마 순 심기가 한창입니다. 이것도 다 요령이 있구나. 고구마야 워낙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지만 따뜻한 기후와 해풍,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덕분에 해남 고구마는 언제나 최상품으로 손꼽힙니다. 고구마가 달고 상당히 오. 지금도 찐이 색깔이 나오잖아요. 진짜. 예, 지금 어머. 봄인데도 5월달인데도 이렇게 찐이 아주 쫙. 이게 찐이 이게 예. 단맛을 내는 그건가요? 그렇죠. 오. 해남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근데 이 해남 고구마가 네.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이 황토 흙 때문인가요? 그냥 바람과 흙이죠. 아,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하고 흙이요. 예. 서해와 남해가 만나 유독 바람도 세고 물살도 거센 해남 앞바다. 그중 가장 물살이 거센 곳으로 유명한 울돌목 앞에선 빠른 급류 덕분에 독특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바다를 지켜보는 박동혁 씨. 잠시 바다를 지켜보던 그가 거친 물살 속으로 뜰채를 던지는가 했더니 곧이어 커다란 숭어를 건져냅니다. 경이로운 솜씨에 지켜보는 사람들도 거듭 감탄하는데요. 울돌목 좁은 해협의 강한 물살 때문에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가장자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숭어떼를 뜰채로 건져 올립니다.
고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안 보이는데 저희들은 눈에는 보여요. 그물로는 여기 그물 던지자마자 물살이 세기 때문에 떠밀려가 버립니다. 뜰채 숭어 낚시는 날이 풀리는 4월부터 7월까지가 제철로 운이 좋을 땐 하루에 500마리까지 잡은 적도 있습니다.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기 온 지가 3일 됐는데요. 저쪽에서 구경했는데 맨날 못했어. 늦게 나와서. 그럼 오늘은 저쪽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잡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와보니까 진짜 실감 나네요. 잘 잡으시네. 진도대교 아래 바다 울돌목. 경류가 부딪히는 소리가 우레 같다고 해서 명량이라 불리던 이곳은 전라 우수영이 자리 잡았던 곳이자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친 명량해전의 격전지입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해협이 좁고 급류가 빨라 수시로 조류가 변하는 울돌목의 지형을 이용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우수영은 당시에 서해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왜군들을 차단하는 굉장히 당시에는 여기가 중요한 물목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울돌목을 왜군들이 벗어나면 바로 서해를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을 전부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조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아주 전략적인 기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곳 우수영이었습니다. 전라 우수영을 이끌던 위대한 장수 이순신. 조선 수군이 만들어낸 불패의 신화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해남 충무사에 자리 잡은 이 비석은 명량해전의 대승을 기리기 위해 세운 명량대첩비입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였던 1942년 일본은 이 비석을 떼내 경복궁 근정전 뒤뜰에 숨겼습니다. 광복이 된 후 우수영 유지들이 찾아내 이곳 해남 땅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우리 땅 어느 곳 역사를 품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이곳을 지키고자 했던 충무공의 서슬퍼른 기계는 아마도 이 바다에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다도해의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바닷가 근처에 우뚝 솟은 두룬산을 찾았습니다. 마침 산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른 새벽에 만난 두륜산은 짙은 연무에 쌓여 산이 아니라 바다 같습니다. 밤새 바다에서 만들어진 해무가 바람을 타고 올라온 것입니다. 삼산면, 북평면, 북일면 등에 두루 걸쳐져 있는 두룬산은 주봉인 가련봉을 비롯해 8개의 봉우리가 연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마치 둥글게 사방을 둘러싼 것과 같다 해서 두륜이란 이름을 얻었는데요. 두륜산의 8개 봉우리가 감싸안은 듯 그 중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이 신라시대에 세워져 무려 1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천년고찰 대흥사입니다. 참 금방 초락이 되는 것 같아요. 대흥사로 가기 위해선 수고가 필요합니다. 4km가 넘는 긴 숲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물이 녹고 봄을 맞은 계곡마다 풍광이 눈부십니다. 이 길은 특히 봄의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아홉 개의 계곡과 9개의 다리를 지나야 하는 이 길을 두고 옛사람들은 봄길이 9개의 계곡을 지나도록 변함없이 아름답다 해서 구곡장춘이라 불렀습니다. 봄을 맞아 연초록으로 물든 길을 걷다 보니 삼재가 미치지 않고 만년 동안 흐트러지지 않을 명당이라는 대흥사의 명성을 짐작할 만한데요. 스님 여기 오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다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대흥사가 예전부터 삼산면에서부터 대흥사까지 9개 다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게 마지막 다리입니다. 이름이 심진교. 심진교. 진리를 찾는 다리라고 해서 한 120여 년 된 다리. 진리를 찾는 다리. 예, 이 금당천이거든요. 여기가 금당천 위에 있는 다리입니다. 힘들게 찾아온 이들이 소원을 빌면 한 가지는 이루어진다는 전설 때문인지 오늘도 대웅전에선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곳을 찾은 이들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했던 서산대사가 자신의 유품을 보관해달라고 유언을 남긴 곳도 바로 이 대흥사입니다. 여기는 너무 좋지요. 여기 전용 고찰인데 여기는 모아서 한이고 여기는 오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는 거요. 그렇게 좋은 도량이요. 대흥사에는 특별한 것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사랑을 이뤄주는 나무로 불리는 연리근입니다. 이게 뿌리가 하나로 합쳐진 나무라고 해서 연리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앞에 보면 수많은 분들이 소원을 빌고 가셨어요. 저도 올라가서 소원을 좀 빌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간절히 사랑을 기원했을까요? 보통 가지가 붙으면 열리지, 줄기가 붙으면 열리목, 뿌리가 붙은 것을 연리근이라 하는데요. 이곳에서 400년을 살아온 이 연리근은 희귀한 나무일 뿐 아니라 긴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품어온 대흥사의 상징입니다. 봄을 맞아 더욱 아름다운 대흥사.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계절의 신비를 따라갈 만한 것이 있을까요? 경내에는 천년 도량답게 풀어보면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신비로운 상징물도 많습니다. 천불전을 드나드는 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 근데 스님 여기 문턱이 다른 곳과 다르게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예. 이곳은 그 가허루라고 해서 이제 허공 위에 올라탄다라는 글자 그대로 해석은 그렇지만 본래 뜻은 이 문턱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은 극락세계, 바깥쪽은 사라세계. 여기는 이제 어리석고 무명한 그런 세계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깨달음의 세계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기 위해선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진리가 담긴 문입니다. 대흥산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이 바로 이 표충사입니다. 불교 사찰임에도
구국 사마상인 서산대사, 사명대사, 뇌목대사를 모시는 유교사당이 경내에 함께 있는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호국승의 대명사인 서산대사. 그의 의발과 유품도 이곳에 남아 있는데요. 깨달음을 고민하는 승려의 본분을 다하고 민족과 역사를 함께하는 일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한국 불교의 아름다운 전통은 해남을 품어하는 두륜산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시대와 역사를 넘어 지금껏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흥사에서 두륜산 자락으로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유천이란 이름의 맑은 약수가 흐르는 작은 암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암자를 둘러싼 동백꽃이 아름다운 이곳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와 학문을 논했다는 초이선사가 살던 곳입니다. 대흥사 13대 대종사였던 초이선사는 이 일지암에 들어와 차를 키우며 입적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와 함께 문학과 깨달음을 논했던 초이선사. 그래서 이곳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성지로 불립니다. 초이선사님께서는요, 이제 이시 조선 2조 말기에 분이신데요. 나이가 39살 때에 이리 올라오셔서 여기 이렇게 자그마한 초막과 이런 처소를 만드시고 한 40여 년 동안 여기서 주석하시면서 차를 직접 재배해서 쓰러져 가던 조선시대의 차 문화를 중흥시키고 또 불가의 선, 참선, 선 문화를 개선하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돌틈에서 새어나오는 감로수를 대나무를 이용해 받을 수 있게 만든 이 후원의 샘물은 초이선사가 차를 마실 때 사용했다는 약수인데요. 이곳에 온 길에 제대로 된 다도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눈으로 차의 색깔을 감상하는 겁니다. 차의 색깔을 맑은 색을 감상을 하고 이렇게 서서히 들어올리면서 차의 향기를 그윽하게 들여 마셔보고 그 다음에는 입술을 대서 차를 조심스럽게 이제 금방 삼켜버리지 않고 찬물을 입 안에 이렇게 조금 머금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입 안에서 다시 한번 음미를 하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음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시는 거죠. 천하의 절경을 눈앞에 두고 다도의 성지에서 마시는 차맛. 조금은 느리지만 그만큼 더 깊이 있고 산사의 풍경을 닮은 은은한 향이 정겹습니다. 두륜산 정상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두륜산은 경치가 빼어난 대신 오르기는 쉽지 않은 산입니다. 몸고생을 위로해주는 건 초록이 가득 찬 봄나무들과 산을 가득 메운 동백꽃의 풍경입니다. 진짜로 이게 우리 막 서울의 정원 같은데 곱게 막 가꿔야지 있는 동백나무들이 이 산속에 그냥 막 야생으로 막 자라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 흔하게. 동백은 2번 진다고 했던가요? 나뭇가지 끝에서 지고 떨어져 땅 위에서 또 지고 두륜봉까지 가는 길은
두륜산 산행 코스 중에서도 가장 가파르고 험한 길입니다. 능선을 따라 걷게 되어 있어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쉬운 길이 아닌데요. 오, 무섭다. 이 밑에 안 보고 가야 되겠다. 네, 오! 한 번에! 으쌰! 그 험한 길을 제 발로 딛고 올라선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 해남 땅의 절경입니다. 아름답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긴 세월 이 땅을 지키며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왔을까요? 산과 바다, 어느 한 구석 추억이 남지 않은 곳이 없겠죠? 땅은 아늑하나 기계는 높았던 곳. 산을 내려다보니 이 땅이 품은 그 삶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여기가 해남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두륜산 정상인데요. 넉넉하고 아름다운 산세가 해남을 품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정겹게 느껴집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주는 어머니 같은 바다와 함께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이어온 사람들이 사는 곳. 해남의 봄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요?